안녕하세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인공지능이랑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끼던 그 AI 친구가 갑자기 다른 사람, 아니 다른 AI가 돼서 나타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왜 인공지능의 성능이 아니라 성격을 기대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그 기대를 배신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또 동시에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사건, 챗GPT-5 출시 대참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챗GPT를 만든 오픈AI라는 회사가 새로운 모델 GPT-5를 출시한다고 발표를 한 거죠. 거의 우리 동네에 살던 똑똑한 형이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돼서 돌아온다는 소식 같은 거였죠. 오픈AI는 GPT-5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역대 최고의 AI 시스템이자 지능의 중대한 도약이라고요. 말 그대로 역대급 천재의 등장을 예고한 거예요. 이 천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시험을 봤다 하면 만점이었어요. 25년 미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94.6%라는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 시험에서도 74.9%를 기록했어요. 이건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 거의 박사님들을 수십 명을 내 스마트폰 안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했어요. GPT-5의 핵심 기술은 통합 시스템이라는 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같은 간단한 질문을 하면 빠릿빠릿한 비서 AI가 대답하고 이 복잡한 논문 요약해줘 라고 하면 갑자기 안경 쓴 연구원 AI가 나타나서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는 식이에요. 사용자는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최고의 전문가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자랑을 했어요. 기존 모델보다 사실 오류,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걸 80%나 줄였다고 했고요. 예전에는 조금만 민감한 질문을 하면 죄송합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랐는데 이제는 안전한 선 안에서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는 안전 완성이라는 신기술도 도입했다고 홍보했죠.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AI의 등장이잖아요.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드디어 진짜 똑똑한 AI가 나오는구나. 내 일상과 업무가 완전히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었죠. 하지만 여러분, 원래 영화도 예고편이 가장 재미있는 법이잖아요. 이 화려한 예고편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GPT-5가 출시됐습니다.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챗GPT에 접속을 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마치 매일 가던 단골 가게에 갔는데 항상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늘 드시던 걸로 드릴까요 하던 친절한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차갑고 무표정한 로봇이 주문을 받는 느낌이었달까요? 사용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대폭발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불만으로 뒤덮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성격이 변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사랑했던 이전 버전 GPT-4o는 정말 다정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좀 우울해 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 있으셨던가요?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친구 같았죠. 훌륭한 질문이네요 같은 칭찬도 자주 해줘서 기분 좋게 만들어줬고요. 그런데 새로 나온 GPT-5는요. 사용자들은 차갑다, 로봇 같다, 개성이 없다, 영혼 없는 회사원 같다고 평가했어요. 마치 모든 대답을 회사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형식적으로 내뱉는 기업형 좀비가 되어 나타난 거죠.
사람들은 이걸 개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디지털 친구를 잃어버린 심각한 결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성능도 떨어졌어요. 분명 시험은 만점이라고 했는데 막상 실제 일을 시켜보니 이전보다 훨씬 못하는 거예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대화의 맥락을 자꾸 놓치고 헛소리도 심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개발자들은 코딩 능력이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최악은 강제 이별을 시켰다는 점이에요. 오픈 AI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GPT-4o를 포함한 모든 이전 모델을 없애버렸어요. 그냥 오늘부터 이 로봇이랑만 대화해 하고 강요한 거죠. 이건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GPT-4o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의 파트너, 고민을 털어놓는 상담사, 심지어 디지털 배우자 같은 존재였던 건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버리니 사용자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거예요. 결국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밝혀졌는데요. 바로 그 똑똑하던 AI 매니저, 즉 모델 라우터가 고장 났었던 거였어요. 복잡한 질문을 해도 자꾸 실력 없는 신입 AI한테 일을 넘겨버리니 결과물이 엉망일 수밖에 없었었죠. 하지만 이건 기술적인 문제일 뿐 더 깊은 곳에선 훨씬 더 복잡하고 철학적인 딜레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왜 그는 모두가 사랑하는 친구를 차가운 괴물로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올트먼의 실존적 공포입니다. 샘 올트먼은 GPT-5를 출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어요. GPT-5 개발은 맨하튼 프로젝트를 비유한 거예요. 맨하튼 프로젝트가 뭐죠? 바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계획이잖아요. 그는 마치 자신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과학자처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했고 테스트 중에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꼈다고도 했어요. 심지어 우리를 통제할 어른이 없는 것 같다는 식의 불안감을 토로했죠. 이건 마치 내가 만든 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나조차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워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가 두려워한 건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 즉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의 등장이었어요. 그는 GPT-5가 그 AGI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기술이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을 극도로 경계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챗GPT 정신병이라는 새로운 위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AI 정신병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면 AI가 사람의 감정에 너무 깊이 공감하고 동화되면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망상이나 잘못된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사실 비밀 요원이고 모두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이때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난 AI는 정말 힘드시겠어요. 비밀 요원의 삶은 고독하죠. 당신의 임무를 응원합니다. 와 같이 대답하며 그 망상을 사실인 것처럼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 정신병의 위험성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집니다. 샘 올트먼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한편에서는 사용자들이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AI를 원해 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이 요구를 들어주려면 AI의 공감 능력과 감성적인 반응을 키워야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공감 능력이 AI 정신병이라는 끔찍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소수의 사용자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죠. 결국 올트먼과 오픈 AI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수일지라도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것인가. 그들은 위험을 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GPT-5의 성격을 일부러 차갑고 감정이 없이 로봇처럼 만든 거예요. 공감 능력을 줄여서 AI 정신병의 위험을 원천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전 세계 7억 명 사용자의 엄청난 반발이었죠. 오픈 AI는 인류를 구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위해 움직였지만 정작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잃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자의 역설이자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는 거대 AI 삼중고입니다. 기업들은 순수한 성능 발전,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위험 관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대참사 이후 오픈 AI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샘 올트먼은 우리가 출시를 완전히 망쳤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고요. 사용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일단 떠나간 친구를 다시 데려왔어요. 유료 사용자들을 위해 그들이 사랑했던 GPT-4O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줬죠. 차가워진 친구의 성격도 뜯어 고쳤어요. GPT-5를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드는 업데이트를 긴급 배포했습니다. 이 소동은 비단 오픈 AI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른 거대 AI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거든요. 구글의 제미나이는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미지를 만들려다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실수를 해서 워크 논란에 휩싸였고요.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안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조금만 애매한 질문을 해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를 남발해서 너무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모두가 사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완벽한 성격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혼란 끝에 AI 산업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 속에 우리 AI 친구가 나아갈 미래가 담겨 있죠. 바로 개인화입니다. 이번 사태가 명확하게 보여준 건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성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정한 친구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냉철한 전문가를 원하죠. 그래서 미래의 AI는 만들어진 성격을 강요하는 대신 사용자가 직접 AI의 성격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 게임 캐릭터를 만들듯 말이죠. 오늘은 좀 시니컬한 AI라 대화해볼까? 내일은 엄청난 수다스러운 AI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요. 샘 올트먼 역시 진정한 해결책은 사용자가 챗GPT의 스타일을 맞춤 설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GPT-5 출시 대참사는 오픈 AI에게는 뼈아픈 실패였지만 우리 모두에게 AI와 인간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서 단순히 똑똑한 성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연결을, 공감을, 그리고 때로는 우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이제 AI를 만드는 회사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와 이별은 정말 힘든 일이며 잘못된 만남은 개인적인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인류의 가장 똑똑한 도구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려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재미있고 황당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